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작업 표시줄 시작 단축 엑셀 2016 엑셀 2016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문서 크말 이거 주말 이론 크말 이거 엑셀 기능이란 파일 여시고 자, 시트 이름은 시트 이동 단순한 걸 통해서 함수 통계 가겠습니다. 함수 통계. 자, 홍길동의 엑셀 점수는 그 시트 맨 아래쪽 부분 맨 아래쪽 요 이쪽까지 다 하셨거든요. 자, 기본 내용 몇 가지만 더 마무리하고요. 계산 작업이란 파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홍길동의 20점은 몇 등입니까?로 물어보면 아마 충분히 암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등이 몇 등이죠? 쭉 훑어보니까 한 4등쯤 되네요. 그렇게 판단해주고 그렇게 계산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랭크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랭크.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지금 등수 매기라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보고 등수 매기죠. 근데 엑셀이라는 랭크라는 함수는 등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점수가 20점이고 전체 자료가 20부터 40까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자료만 주면 엑셀이라는 녀석은 등수를 구하는 함수, 랭크라는 함수를 썼는데 요래 가지고는 엑셀이 등수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등수를 구할 수 있냐면 엑셀 입장에서 이 전체 자료의 성격을 보는데 전체 자료가 지금 제가 엑셀 점수라고 했죠. 엑셀 점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점수라는 녀석의 성격은 가장 높은 점수가 1등인가요? 네? 그래서 엑셀 보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순으로 데이터를 나열하라고 지시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등수 매기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값이 점점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데이터를 나열하겠다. 데이터를 나열한다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를 나열한다는 기능을 우리는 정렬이라고 하고 이미 이 기능은 여러분들 생활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나열하는 걸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그러고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나열하는 걸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엑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림차순, 즉 큰 점수부터 작은 점수순으로 나열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열해서 서로 한 다음에 등수매기라. 그러면 나의 점수 20점이 순차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이렇게 찾습니다. 그럼 어디에 해당되죠?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는, 나열했을 때 딱 맞아 떨어지는 점수가 20점인데 저 20점이 몇 번째 있죠? 찾아보니까 네 번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네 번째 있다는 그게 등수입니다. 엑셀 입장에서.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여기가 엑셀 점수라는 개념이 아니고 뭐 어떤 자료인가 봅니다. 특정 자료입니다. 이미지 점수가 아닌 이미지 자료입니다. 자, 어떤 자료는 등수를 매길 때 낮은 점수부터 높은 점수 순으로 나열해서 등수 매기세요라고 하는, 즉 작은 점수가 적은 값이 1등인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적은 값을 1등으로 취급해야 될 경우, 점수라는 틀에서 벗어나시고 거기에 갇혀져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100m 달리기, 마라톤. 자, 어떤 성격의 자료인지 아시겠죠? 기록 경기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달리기라는 그런 기록 경기 같은 것들. 자, 엑셀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 수업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쯤 됐죠? 그래서 다 제가 그랬잖아요. 복습 안 하면 다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는. 여러분 스마트폰 잘 쓴다는 건 컴퓨터를 잘 쓴다는 건데 스마트폰을 잘 쓰고 계신지 컴퓨터를 잘 쓰고 계신지는 보면 압니다. 컴퓨터 잘 쓰시는 분은 스마트폰도 잘 쓰고요. 스마트폰을 잘 못 쓰시는 분은 컴퓨터도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두 개 같은 거거든요. 기계가 원리가. 그러니까 근데 스마트폰을 잘 쓰려는 방법은 특정 기능을 잘 알고 있는 이유는 반복을 자주 했기 때문에 카톡에 문자 보내는 거, 저 1대1 뭐 통화하는 거, 영상 통화하는 거 다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때 그걸 빨리 기능을 익히려면 뭐가? 업무하고 관련되면 빨리 익히죠. 왜? 못하면 욕 들어먹으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빨리 배웁니다, 원래. 느긋한 마음 가지고는 뭔가 빨리 안 배워집니다. 한 번을 배워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운다는 얘기죠. 자, 일단 뭐 그 이야기는 둘째치고. 그래서 적은 점수를 해서 적은 값을 1등을 해서 5가지가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 5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 데이터도 데이터잖아요. 엑셀이 다루는 데이터. 그러면 그런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자료들은 적은 값부터 큰 값으로 나열을 해서 등수를 매긴다. 그래서 자, 그래서 내림 차순 방식으로 등수 매기세요, 오름 차순 방식으로 등수 매기세요라고 하는 개념까지 지시를 해주셔야 엑셀이 정확한 등수를 매깁니다. 자, 그러면 인수 공부하러 갈게요. 인수 공부. 자, 여기 제 화면과 같은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마법사 창에서 범주 모드라고 선택, 그리고 랭크라는 함수 찾으시고 랭크라는 함수 찾으시고 일단 확인. 자,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넘버, 숫자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개인 자료, 개별 자료, 즉 여기서는 홍길동의 20점 참조할게요. 그 다음 REF, 또 새로운 인수가 나온 것 같은데 그냥 해석을 셀 범위라고 해석하세요. REF 참조 범위. 그러면 여기는 뭐 하는 거냐면 전체 자료 범위, 전체 자료의 범위. 그 다음 여기까지 이렇게만 주면 엑셀이 등수 못 매긴다 그랬거든요. 제가 방금 어떤 방식? 오더라고 해서 정렬 방식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밑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입력란에 커서 두시고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 다른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 자,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는 세상의 기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진수를 다루는 그런 기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닌 다른 값은 보통 1을 많이 적습니다. 0이 아닌 다른 값은 1을. 자, 그러면 지금은 0을 적어야 될까요? 1을 적어야 될까요? 자, 이건 어떻게 판단하냐면 전체 자료의 성격을 봐야 됩니다. 엑셀 점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점수라는 녀석은 높은 점수가 1등이죠. 그럼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로 나열해서 등수 매기세요. 그 방식을 뭘 한다고요? 내림 차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림 차순 방식으로 등수 매기세요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로 확인. 자, 앞에 봅니다. 근데 요게 랭크라는 함수가 2016 버전에 오면서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없어진 건 아니고 과거의 그러니까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처음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랭크라는 함수는 있습니다. 방금도 해보셨다시피. 그런데 저희들 시험에는 랭크라는 함수가 나오지 않고요. 랭크.eq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랭크.eq. 자, 질문 하나 합시다. 지금 전체 자료를 보시면 같은 점수가 있죠. 몇 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40점은. 네? 2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랭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같은 점수이잖아요. 같은 데이터일 때 등수를 어떻게 매겨주죠? 방금 여러분 생각했죠.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이게 한 40점, 40점에 한 녀석은 2등이 돼야 되고 한 녀석은 3등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그러면 20점은 저기 뭡니까? 2등, 3등이 아니라 4등이잖아요, 지금. 등수 매기. 그러면 한 40점이라면 하나는 2등이고 하나는 3등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럴 경우에 어느 한 사람이 2등을 주고 어느 한 사람이 3등을 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둘이 요즘 말로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점수를 가지고 등수를 매길 때 3등인 사람도 몇 등? 2등으로 취급하잖아요. 그게 그 함수의 의미를 그대로 따서 뭐라고 이름을 바꿔놨냐면 rank.eq라고 바꿔놨습니다. EQ가 equal입니다. equal. 데이터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데이터가 같을 경우에 높은 등수 쪽으로 표시를 해준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은 겁니다. 랭크라는 개념도 우리가 알고 머릿속에 지금 여러분 가지 2등이라고 40점을 2등이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에? 같은 40점을 2등이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이걸 이름만 바꿔놓은 겁니다. 랭크.eq 됐습니까? 저희들은 랭크.eq로 쓸 겁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거 두 개 다 존재하는데 시험은 랭크라는 함수를 내지 않고 랭크.eq라는 함수를 내겠다라고 명시를 내놨습니다.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뭐 과거 방식을 쓰든 현재 방식을 쓰든 물론 이건 2013 버전부터 있었지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등수를 매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홍길동의 등수만 매기는 게 아니라 낙일동, 넉일동, 경길동, 이길동의 등수를 매겨야 되니까 랭크.eq라는 함수를 이용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그러면 뭘 써야 된다고요? 자동 채우기 써야 되겠네요. 자동 채우기 몇 번? 아래쪽으로 한 번만 들어가면 다 채우네요. 이때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됩니다. 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자 이걸 랭크 복습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복습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거기 블로그에 저기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동영상 영상의 횟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잘 안 보시는 거 복습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랭크.eq 가로 열고 첫 번째 인수가 개별 자료라 그랬죠. 홍길동의 개인 점수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주소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네? C120, C121, C122, C123, C124 익숙치 않아서 사실 이쯤 되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대충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주 쉬었잖아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주소가 나타난다는 건 자동 채우기를 이 주소를 가지고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이렇게 나타나려면 이 C120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자동 채우기 사용하는 동안에. 그래야 이걸 맞춰주겠죠. 그런 주소를 뭘 한다고요? 상대 참조 이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콤마. 자 범위 설정.
전체 자료라고 했죠. 전체 자료. 그러면 등수 매길 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등수 매길 때 이 범위, 그 다음 두 번째 사람 등수 매길 때 이 범위, 세 번째 사람 등수 매길 때 이 범위, 네 번째 사람 등수 매길 때 이 범위, 다섯 번째 사람 매길 때 이 범위. 그러니까 등수 매길 때 범위가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형태적으로 보면 요 범위, 요 범위, 요 범위, 요 범위, 요 범위, 요 범위. 그러면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이 범위는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고정이죠. 그래서 셀 범위로 되어 있는 셀 범위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가 고정해야 한다. 이때 주소 형태는 무슨 키 가지고 조정한다고요? F4번 키 가지고 조정한다. 이렇게. 콤마. 자, 세 번째 정렬 방식. 자, 이건 전체 자료의 성격을 보셔야 됩니다. 전체 자료의 성격이 어떻다고요? 저 엑셀 점수라는 거죠. 점수는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높은 점수가 1등이다. 그럼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순을 나열해서 등수 매기세요. 내림 차순 제로.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나서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그 다음 같은 점수에 대해서는 높은 쪽 등수를 표시해 준다. 랭크.eq.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랭크.eq라는 함수가 있고요. 랭크.avg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함수냐면 인수는 똑같은데 자, 방금 40점이 몇 등이라고요? 2등이라고 했죠. 근데 실제적으로 원래는 이 녀석들이 가져야 될 등수는 2등, 3등 두 가지를 가지잖아요. 그런데 2등이라고 표현하기 어중간하고 3등이라고 표현하기 어중간하거든요. 사실은. 기준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두 평균을 나누게 합니다. 두 등수를 평균을 냅니다. 그러면 얼마죠? 2.5등이죠. 그게 랭크.eq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건 다시 한 번 더. 홍길동부터 이길동까지 등수를 매기겠다. 죄송합니다. 랭크.avg, 랭크.avg, 랭크.avg.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내가 고생을 덜 하려면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몇 번 아래쪽으로 한번 들어가면 됩니다. 이때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자, 그러면 랭크.avg 함수명은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엔터 치면 다 대문자로 바뀝니다. 가로 열고 첫 번째 이수 넘버 개별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홍길동 엑셀 점수. 요건 서로 다른 개별 값이니까 서로 다른 주소가 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상대 참조. 이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콤마. 두 번째 전체 자료. 엑셀 점수 전체. 그리고 등수 매길 때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 등수 매길 때 이 범위는 변화가 똑같아야 된다. 즉 변화가 없어야 된다.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되니까 이 범위를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런 주소 형태를 우리는 절대 참조라고 했습니다. 주소 형태 변경은 F4번 키 가지고 조정합니다. 콤마. 그 다음 정렬 방식은 점수라는 개념을 접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높은 점수가 1등이니까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순으로 나열해서 등수 매기세요. 제로.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그럼 2.5등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근데 실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생활에서 한 번도 없죠? 근데 왜 이런 게 있을까요? 원래 없었습니다. 2013 버전부터 이게 추가되어서 나타났는데 이게 어디에, 자,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일반적인 생활에서 이런 상황을 만날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언제 만나냐? 근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냐고요?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추가되어서 지금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 쓰냐고요? 실험실이나 연구실 같은 데서 씁니다. 실험실 연구실에서 등수가 필요한데 실험실 연구실에서 등수를 매기는데 어느 한쪽으로 데이터가 치우치면 결과값이 영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2와 3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2, 3을 2로 바꿔놓으면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런 걸 좀 완화시키려면 뭘 하냐면 평균값을 보통 많이 씁니다.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수에 대해 등수를 매겨놓고 어떤 작업을 하는데
등수를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버리면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값을 보통 많이 씁니다. 등수에 대한 평균값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는 접하기 힘듭니다. 이거 사용해 보셨다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 여기 계실 분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특별한 데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내용들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만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등수관 함수가 랭크점 EQ입니다. 물론 내겠다라고 표시는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나올 확률은 거의 드물다고 봅니다. 자, 조금 요걸 좀 해놓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파일을 열게요. 파일 탭에 열기, 가운데 영역에 찾아보기, 이론 폴더 아래에 계산 작업, 파일 여시고, 지난 시간에 좀 많이 하셨거든요. 몇 분 안 했죠? 할 만큼 다 했나 보군요. 랭크 함수가 있었는데 랭크 함수가 잠깐만요. 랭크 함수가 없나요 우리가? 교재 92페이지 시트 이름은 통계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통계 2. 자,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 1에서 성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고 순위 구하는 함수 랭크점 EQ, 랭크점 AVG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죠. 1, 2, 3위는 결성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성에 표시하시오. if와 랭크점 EQ 함수 사용. 자, if 함수는 무슨 함수죠? 기억났어요? 조건의 결과 물어봤을 때 맞다 틀리다 true false를 대답하는데 거기 true에 해당되는 값, false에 해당되는 값을 표시해 준 함수입니다. 랭크점 EQ는 방금 배우셨죠?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문제 내용은 1, 2, 3위라는 순위일 때 랭크라는 함수가 랭크점 EQ라는 함수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일때 결성 진출이라는 표시를 해야 되고요. 문제 내용이. 그 다음에 문제 나머지라는 표현 있죠. 아니면 또 다른 표현은 뭐 그 외에 그렇지 않으면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때는 공백 표시, 공백 문자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판단해.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해볼까요? 오른쪽 비어있는 셀에 바르셀로나 승점이 몇 등인지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랭크점 EQ라는 함수를 통해서 문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바르셀로나 승점 한 개만 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체 자료 전체 승점 콤마 정렬 방식은 승점은 많은 게 좋은 거죠. 많은 승점이 1등이군요. 그러면 1등부터 많은 승점부터 작은 승점 수 나열해서 등수 매기세요. 채로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이 녀석만 등수 매기는 게 아니라 바르셀로나부터 맨홀시티까지 등수를 다 매겨야 되니 랭크점 수식의 형태가 랭크점 EQ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럼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맞죠? 자동 채우기 몇 번? 아래쪽으로 한 번만 들어가면 다 채우죠. 그때 상대 절대라는 주소 형태만 고민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등수부터 처리하셔야겠네요. 이꼴 랭크점 EQ 가로 열고 개별 데이터 참조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개별 데이터니까 상대 콤마 성점 전체 데이터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네? 절대 콤마 정렬 방식은 네? 성점 높아야 좋으니까 전체 자리 성격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앞 두 번째 인수의 전체 자리 성격이야 성점이구나. 높은 성점 1등이구나. 그럼 높은 성점부터 낮은 성점에서 나열해서 등수 매겨야 되겠구나.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 한번. 자, 잠깐만요. 자, 자동 채우기가 있어요. 이거 잠깐 대기. 자, 처음에 랭크점 함수를 작성하실 때는 여기 커서를 여기다 놓고, 자, 수정하라고 할게요. F2번 여기다 놓고 처음 작성하실 때, 네? 그때는 F4번 키를 누르면 이 전체가 바뀝니다. 근데 지금처럼 작업이 끝났죠? 그 해당 인수의 작업이 끝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는 커서만 넣는다고 이게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일부분만 바뀝니다. 이렇게 F4번 키를 누르면. 이해되세요? F4번 키를 누르면 일부분만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래서 이거 수정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개 다 형태를 같이 맞춰 놓으시고 범위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수정하실 때. 통째로 범위를 설정하신 다음에 F4번 키를 눌러야 전체가 이렇게 다 형태가 바뀝니다. 절대 참조. 수정 완료가 되면 완료되는 그 시점에 그냥 빠져나오시면 된다고 했죠. 엔터. 커서 가로 뒤에다 둘 필요 없습니다. 엔터. 그래서 수정하실 때는 범위 설정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주소 형태 수정하실 때 범위 설정. 자, 그러면 1등, 2등, 3등이다. 그러면 이 질문을 어떻게 바꿔야 되죠, 이제? 1위, 2위, 3위 결승 진출. 이걸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주어진 함수가 if 함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 질문의 내용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1, 2, 3등 안에 들습니까를 질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1등입니까? 2등입니까? 3등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한 문장으로 바꾸면 3등 이하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없는 게 이런 생각들입니다. 이건. 주어진 함수 if죠. if는 조건이 나와요. 맞다 틀리다가 나오니까 질문을 이렇게 던져줘야 되겠죠. 그러면 true, false라고 대답하겠죠. 3 이하입니까? 라는 건 등수값이 3 이하입니까? 라는 거니까 그러면 1, 2, 3은 yes, yes, yes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세 개가 대답해 주겠죠. 그러면 true일 때 무슨 값 표시? 결승 진출. false일 때 공백 문자 표시.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if 함수. 자, 수정할 때 F2번 키나 더블 클릭 수식 이미지를 이용한다. if 가로 열고 이 질문의 조건에 대한 true일 때 결성 진출이라는 문자 표시. 수식에서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이중 다운표 묶어서 처리 콤마 공백 문자 그리고 엔터. 그럼 일단 물론 4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뭐 4개, 3개 이상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3개가 나와야 되겠죠.
쉬운 거 아닙니다. 자, 아래쪽 표 사러 가겠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거 했나요? 잠시만요.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떼어서는 될 일은 아니고요. 차근차근 합시다. 아니군요. 자, 통계 2, 4번. 하프 마라톤 기록이 빠른 3명은 입상,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고 if와 스몰 함수 사용. 어렵습니다. 이런 유형이 뒤에 가면 또 하나 더 있거든요. 자, if 함수는 방금 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스몰 함수는 무슨 함수죠? 몇 번째 작은 값을 표시해준다. 스몰. 몇 번째 큰 값을 표시해준다. 라지. 자, 그러면 랭크라는 함수. 자, 그러면 자, 앞에 봅니다. 자, 이걸 하시기 전에 기록에 있는 이 자료의 데이터의 종류는 일세 기록에 있는 데이터의 종류는 방금 데이터의 종류 몇 가지?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 5가지를 구분해서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가지 중에 예외 없이 무조건 그 5가지 중에 한 가지에 속합니다. 어디에 속합니까, 이건? 네? 문자 아닙니다. 자, 항상 데이터의 종류를 확인하실 때 이제 엑셀을 배운 지 이제 좀 몇 주 지났으니 복습하고 안 하고는 잘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도 복습하라고 했으니까 이러면 많이 엑셀을 다뤘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이제 항상 데이터의 종류를 물어보면 이제 엑셀을 좀 다뤘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요것만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하고 여기 있는 내용하고 수식 입력줄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지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같으면 액면 그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다르잖아요. 그럼 근본적으로 어디 봐야 됩니까? 수식 입력줄을 보셔야 됩니다. 수식 입력줄 보니까 데이터 종류 뭡니까? 숫자죠. 근데 숫자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분, 시땡땡, 분땡땡, 초땡땡, 초라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데 물론 지금은 12시간제입니다. AM, PM이 달려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다르게 나타나 있다. 뭘 고민해야 된다고요? 표시 형식. 우리 앞에서 배웠던 표시 형식. 기억 안 나시면 앞에 돌아가셔서 오늘 가서 복습하셔야 됩니다. 기억 안 나는 기능은. 예?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원래 익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다 익혀지는 게 한 번 배웠다고 익혀지는 게 아닙니다. 원래. 모르면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찾아보세요. 물론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시간에 대한 표시 형식 코드는 종류만 제가 나열을 해드렸고요. 시간에 대한 건 제가 이런 H라는 코드와 M이라는 코드와 S라는 코드를 사용합니다라고 종류만 나열해드리고 실습은 한 적은 없습니다. 실제. 그래서 종류만이라도 제가 뭐 시험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부분이고 시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 그냥 적어드렸는데 요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C 부분 한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H 코드 하나 그 다음에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공통적 나와 있죠. 이중따옴표 묶어 처리. 분이 8이 아니라 08로 나왔다는 건 M을 다루는 코드 M, 분을 다루는 코드 M, M 두 개, MM. 그리고 이중따옴분. 그러면 요거 확인하려면 셀스식 대하상자에 가면 되거든요. 셀스식 대하상자를 화면에 표시하려고 합니다.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1, 오케이. 컨트롤 1. 그럼 여기 보시면 H, 시간, MM, 분 보이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데이터입니다. 시간 데이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시간 데이터. 자, 그러면 이번에 좀 상이 좀 틀립니다. 앞에 했던 내용하고. 자, 그러면 일단 스몰 함수부터 일단 인지를 좀 합시다. 작은 값을 표시하겠다. 세 번째 작은 값을 표시하겠다. 스몰 가로 열고 어레이 데이터의 범위, 그것도 숫자 데이터. 그냥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의 범위. 콤마 K 몇 번째, 세 번째 작은 값을 표시하겠다.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냥 일단 내버려 두세요. 일단 내버려 두세요. 이걸 꼭 바꾸고 싶다면 표시 형식을 그 세일즈 선택, 홈 탭의 표시 형식, 목록 단추 눌러서 시간 보이세요? 이걸로 바꿔 넣어 보세요. 그러면 1시 15분이 세 번째 작은 값이군요. 이렇게 바꿔 넣으세요. 이걸로 바꿔 넣으세요. 이걸로. 시간. 그러면 대충 이제 이해는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하프 마라톤 기록이 빠른 세명을 이제 해석을 한 문제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전체 이건 주어진 함수가 스몰이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춰서 그냥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저라고 이런 스몰이라는 힌트가 없으면 저도 이것저것 많이 고민을 할 겁니다. 근데 스몰이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전체 하프 마라톤 기록의 세 번째 작은 기록 이하여야 한다. 됐습니까? 빠른 3명이잖아요. 그러면 3명이 다 포함이 되려면 전체 기록의 세 번째 작은 기록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그렇게 이제 접근하려면 일단 물어봐야 되겠죠.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 개인의 기록이 가져와야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작은 값보다. 그러면 개인의 하프 마라톤 참가 선수의 개인 기록이 가져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물어봐야 된다고요? 전체 기록의 세 번째 작은 기록 값보다 이하이냐고 물어봐야 되겠죠.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체 기록의 세 번째 작은 기록 값을 찾으려고 합니다. 암산해서 찾을 수 있어요? 지금은 몇 개 안 되니까 암산에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다루는 게 몇 개라고요? 100만 개. 중에 세 번째 작은 값 찾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기록 데이터의 범위 어레이. 자, 제 화면 봅니다. 제 화면 보고 마무리하세요. 셀을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슨 포인트? 흰색 십자가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I자 모양은 커서를 이동한다고 그랬습니다. 커서 이동을. 원래 정상적인 가로 다음에 두시고. 자, 범위 설정하실 때 고정관념 위에서부터 아래로만 드래그해야 돼요.
범위 설정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만 드래그 하셔야 되냐고 이렇게. 예? 아니요, 밑에서부터 위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범위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동 채우기 써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자 내용 속에 첫 번째 기록 데이터가 세 번째 값 이하입니까? 기록 이하입니까? 두 번째 개인의 기록값이 전체 기록의 세 번째 값 이하입니까? 점점점 마지막 개인 기록이 전체 세 번째 기록값보다 작은 값, 세 번째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을 적는다 그러면 이렇게 다 하나씩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절대. 콤마 몇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암산할 수 없으니까 스몰을 적어야 되고요. 그때 이 위치, 이 셀 데이터의 범위가 바뀌면 안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엔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키포인트라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부분이.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해결합니다. 주어진 함수.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이제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제 지난 앞 시간에 작년에 제가 좀 더 늦춰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본 함수 공부를 좀 하시고 이제 이런 어려운 이제 문제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썸만 구할 건 아니잖아요. 평균만 구할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하프 마라톤 기록이 빠른 3명이라는 조건 일대 입상이라고 표시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공백 문자 표시하겠다는 게 문제 내용이었죠. 그러면 이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뭐? if 함수가 되겠네요. 주어진 함수도 if였고 if 가로 열고 조건 콤마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입상이라고 문자 표시를 하고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이중 다운표 묶어쓰리 그렇지 않으면 공백 문자 표시하라. 자, 방금 이 문제는 if와 small이라는 함수를 이용했죠. 근데 우리가 등수를 구한다는 자 사실은 large나 small 안에 등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의미, 즉 등수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저걸 다르게 해석하면 등수가 세 번째 작은 값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또 생각을 바꿔보면 물론 다른 함수를 쓴다면 그래서 이제 시험 이야기 좀 하자면 시험에 이 방식도 나왔고 이 방식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도 자 그러면 개인의 하프 마라톤 기록의 등수가 3등 이하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실 줄 아셔야 되겠죠. 앞에서 했던 내용과. 그러면 이꼴 등수 매기겠다. 무슨 함수? 랭크점 EQ 죄송합니다. 랭크점 EQ입니다. 가로 열고 개별 데이터 참가번호 1001의 개인 데이터 상대 참조 콤마 자 그다음 두 번째 전체 자료 절대 참조 F4번 키를 이용해서 주수 형태 조정 콤마 자 화면 보시고 마무리하세요. 이건 정렬 방식이 어떻죠? 오름 차순입니까? 내림 차순입니까? 이건 내림 차순 아닙니다. 기록 경기잖아요. 달리기. 그러면 적은 값이 1등이어야죠. 그러니까 적은 값부터 큰 값으로 나열해서 등수 매기세요. 1입니다. 1.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시험에 저 정렬 방식에 있어서 열의 9번 내림 차순이고요. 한 번쯤 오름 차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수를 매기고 자동 채우기. 그러면 이 등수가 3등 이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true, false로 나왔네요. 여기에 해당되면 맞으면 true면 입상 그렇지 않으면 공백 문자 표시 if 함수 쓰면 되죠.
제가 2번의 수업 동안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을 겁니다. 잔소리 같이. 당장은 내게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게 되기 때문에 반복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에? 그래서 식을 좀 잘못 적는 건 형식 뭐 다루는 건 조금 상관은 뭐 잘못 다루는 건 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이해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키포인트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 함수를 잘 못 다루는 건 내가 어떤 도구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 자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서투른 거지. 이런 개념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런 게 있다 없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면 답이 없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해두시고